안녕하세요. 영어의 신 제임스 류입니다. 이번 시간엔 마찰 조음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찰 조음점, 마찰 안 되잖아요. 마찰하는 거는 혀와 입천장 사이를 공기가 숨이 빠져나가게 해서 마찰을 시켜서 소리를 내는 발음입니다. 그래서 마찰 조음점입니다. 마찰은 연속해서 마찰되는 것입니다. 먼저 S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Z. 네, 이 두 가지는 지금 보이는 그림에서와 같이 혀와 입천장 사이를 공기로 마찰시켜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들이마셨다가 내보냅니다. 스, 즈, 스, 즈. 다음 사진은 혀의 모형인데요. 혀를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혀 모형을, 이 혀가 있으면 앞부분 있죠. 앞부분, 지금 표시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위에 그림 두 개처럼 혀를 살짝 위쪽으로 들어서 입천장에 가까이 되면 입천장과 혀 사이 통로가 생깁니다. 그 공간으로 공기를 빼내는 발음입니다. S는 무성음이라 우리말 이거 의가 없죠. 그래서 무성음 스. 네, 그렇게 공기하고 이 통로하고 마찰이 돼서 나는 소리가 S 발음입니다. 스. 이 통로로 공기를 빠져나가게 해서 입천장과 혀 사이에 공기를 마찰시켜서 내는 소리인데 무성음이에요. S는. 그거와 똑같은 유성음은 Z였어요. Z. 무성음과 유성음 강의에서 들으셨죠? 무성음은 공기, 바람 소리만 내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 우리말 음만 받침으로 넣지 않으면 돼요. 스가 아니라 스. 자, 구분해 보세요. 1번 스, 2번 스, 1번 스, 2번 스, 1번 스, 2번 스. 어떤 게 맞죠? 네, 1번이 맞습니다. 1번은 우리말 받침이 없었죠.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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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무성음이기 때문에 받침을 넣어서는 안 되고 스 하고 발음하면 바로 S 발음입니다. 입천장에 혀가 아무것도 안 닿죠. 그 다음에 Z 발음인데 이 Z의 발음은 S 발음과 똑같아요. 혀나 공기가 나가는 건 똑같은데 우리말 받침 을을 넣는다고 하시면 돼요. 스에 을을 넣어볼게요. 스. 네, 이게 Z였어요. 우리가 알던 이 발음은 우리말 지옷이에요. 영어가 아니고 영어의 Z 발음은 혀가 아무데도 안 닿고 즈 하는데 이게 뭐였냐? 스. 이거를 길게 을을 넣어서 즈. 네. 스에 을을 넣어서 조금 길게 해보세요. 즈. 참 기가 막히죠. 이런 걸 말씀드리면 또 도망갈 것 같은데 Z의 발음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우리가 그동안 S의 발음인 줄 알고 S의 발음인 S가 무성음임에도 불구하고 받침을 넣어서 모음 받침을 스 비동사 아시죠? is 이거를 is 이게 바로 Z의 발음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게 맞나 구분해 보세요. 1번 z, 2번 z, 1번 z, 2번 z. 네, 1번이 맞았죠. 인데 우리말 받침 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길게 스. 네, 이게 Z 발음이에요. 올바른. 그러나 우리는 이 Z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어에 길들어져 있거든요. 한국어에는 지옷이 있죠. 지옷. 이 지옷은 혀의 끝이든 중간이든 또는 혀 뿌리 쪽이든 어디든 반드시 닿다가 떨어지는 게 지옷이었어요. 지옷. 네, 닿죠. 네, 그래서 드는 한국어였다. 이 발음은 뭐였냐면 D하고 Z를 같이 쓰는 발음 있죠. 의 유성음인 드의 발음이었어요. 이게 지옷입니다. Z 발음이 아니었어요. 즈 발음은 드는 Z가 아니었어요. 다시 자 Z가 뭔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한국어에도 지옷으로 표기하지만 Z 발음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요. 만화예요, 만화. 만화 영어라고 가정을 하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가 전기를 쏘일 거예요. 전기를 쏘면 만화에서 해골만 남죠. 그러면서 타는 소리 어떻게 나요? 즈직, 즈직. 네, 이게 바로 Z의 소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어에 길들여져 있는 한국 사람들은 이 Z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지옷 때문에 한국어 지옷에 길이 들여서. 그러면 우리가 콩글리시로 S 발음을 원래는 스 해야 되는데 스 이러죠. 그걸 Z 대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자연스러운 Z 발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한국어 지옷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S 발음은 을을 안 넣고 스. 그러면 Z 발음은 스에 을을 다시 넣어요. 지금 현재 학교나 전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S 발음의 콩글리시처럼 스. 네, S는 스, Z는 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S 발음 문제인데요. S 발음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S 다음에 모음이 올 때, 모음은 우리말 한글로 치면 동그라미예요. 이응. 예를 들어서 아, 에, 이, 어, 으 이런 발음들. 이런 모음이 올 때 S 발음은 S 다음에 모음이 올 때는 무조건 쌍시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혼, 소울이 아니라 soul. 그 다음에 시스템이 아니라 시스템. 슈퍼마켓이 아니라 슈퍼. 네, 당연히 서울이란 지명도 서울 이런 발음은 없어요. 어가 모음이기 때문에 서울 이렇게 발음하겠죠. 이렇게 영어는 S 다음에 모음이 올 경우에는 무조건 쌍시옷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러나 S가 쌍시옷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때는 S 다음에 자음이 올 때입니다. 스위치 있죠. S 다음에 W네요. 그러면 sweat 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라이트 S 다음에 L이 올 때가 있어요. 슬라이트. 네, 스라고 그랬죠. 슬라이트. 그 다음에 스파이. 네, P는 격음화가 됐지만 S는 스라고 그랬죠. 스파이. 네, 상처라고 하는 스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카. 네, 스카. K는 쌍기역이 돼서 격음화가 됐지만 S는 스였죠. 이렇게 S 다음에 모음이 아닌 자음이 올 때는 언제나 스로 발음되며, 그리고 복수형 어미 있죠. 예를 들어서 책들 하면 books 이렇게 끝에 올 때 있죠. S 다음에 자음이 올 때와 S가 단어 철자 맨 끝에 올 때만 S가 시옷으로 발음됩니다. 그 이유는 영어는 체스트 보이스이기 때문에 S 발음이 생각보다 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 다음에 K, T, P, TH 등이 오게 되면 S 다음에는 이 네 가지 발음들은 격음화가 됩니다. 삼치설 조음점에서 했던 강의를 잠시 불러와 보면 무성음 중에 K, T, P, TH에서 나는 발음이 있습니다. K는 K, T는 T, P는 P, TH는 T. 이런 발음들이 격음화, 즉 된소리죠. 한글로 표기하면 자음을 두 자씩 쓴다고 해서 격음화죠. 격음화. 그러나 영어는 철자가 자음이 두 글자라고 해서 격음화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어도 격음화가 될 때가 있어요. K, T, P, TH 네 가지가 S 발음, S죠. S 발음 모두 다 발음 기준입니다. S 발음이면 S죠. 이 S 발음 다음에는 K 발음과 T 발음과 P 발음과 TH 발음이 격음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매번 그런 것이 아니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전제 조건은 감정이 충만할 때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sky. 네, S 다음에 K가 나왔네요. 그러면 격음화가 되겠네요. 그래서 sky가 아니라 sky라고 대부분 발음을 합니다. 네, 감정이 정상적일 때는 sky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언제나 그런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감정이 약해서 쉽게 말할 때는 그냥 스카이라고 발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스카이 격음화로 발음하지만 감정이 약해졌을 때는 가볍게 스카이라고 발음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타일입니다. S 다음에 T니까 격음화가 되겠네요. 스타일이 아니라 스타일 이렇게 되겠네요. 하지만 이거 역시 감정이 약해질 때는 가볍게 스타일이라고 발음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S 다음에 P가 나왔네요. 스파이죠. 그러면 스파이라고 안 하고 보통 때는 스파이, 예, 정상적일 때는. 그렇지만 이것도 감정이 약해져서 약하게 발음할 때는 스파이라고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TH인데 always, 언제나라는 부사 always 다음에 thought가 나왔네요. 그러면 always thought. 평상시에는 S 다음에 TH니까 always thought가 제일 많이 발음되겠죠. 그리고 S와 Z도 조음점이 같죠. 마찰돼서 소리가 발생되는 지점이 같죠. 조음점이 같으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비동사 is 있죠. is. 이거를 is라고 해도 되고 is라고 해도 됩니다. 조음점이 같은 s와 z가 서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is, 네, 둘 다 맞는 겁니다. 그리고 Z 발음은 zero처럼 첫머리 또는 wizard 중간, 이 첫머리와 중간 빼고 뒤에 오는 Z는 전부 다 S로 바뀝니다. 끝부분에 오는 Z 발음은 원어민들은 주로 S로 발음합니다. 그 이유는 조음점이 S와 Z가 같아서인데 편한 걸, 용이성을 선택하는 거죠. 편한 것을. 첫머리에 올 때 빼고는 대부분 S로 바뀝니다. 체스트 보이스에서 유성음보다 무성음, 유성음 Z보다 무성음 S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첫 음절에 올 때 빼고는 주로 S로 바뀐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S를 길게 늘린 것처럼 생긴 무성음 쉬와 그에 해당하는 유성음 Z를 길게 늘린 것처럼 생겼죠. Z입니다. 쉬는 쉬처럼 위라는 모음을 안 넣으면 돼요. 쉬. 애기 오줌 낼 때 쉬 하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Z는 Z처럼 어려워요. Z처럼 어려워요. 그래서 이 Z는 G와 많이 착각하는데 이 G는 기본 조음점의 혀를 D자리죠. 기본 조음점의 혀를 댔다 떼는 것이죠. 자, 그럼 무성음 쉬와 유성음 zu의 조음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처럼 쉬와 zu는 혀의 중간 부분을 입천장 쪽으로 가까이 대고 혀 중간 부분과 입천장 사이에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기인 숨이 지나갈 통로죠. 그 통로를 공기로 마찰시켜서 만들어내는 발음입니다. 그 통로가 바로 조음점이 되는 거죠. 이 Z 발음 역시 한국어의 지오 때문에 발음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역시 무성음인 쉬에 모음 위를 집어넣어서 발음하면 받침으로 위를 집어넣어서 쉬 바로 G가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만화로 아까 Z처럼 설명을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만화라고 그랬어요. 실제 사람한테 전기 쏘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사람한테 전기 쏘이면 절대 안 됩니다. 만화 영화니까 가능합니다. 네, 만화니까 만화 영화에서는 자주 나오죠. 사람에게 전기를 쏘이면 즈직 했던 거를 쥐로 바꿔갖고 즈직 하면 바로 즈 발음이 되겠습니다. 이 쉬와 즈 역시 조음점이 같기 때문에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쉬의 유성음인 즈 같은 경우는 가장 늦게 만들어진 발음으로 불어에서 빌려온 것이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즈 발음과 드 발음과 즈 발음을 구분하는 시험 문제를 내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건 학교 시험 문제이고 쉬의
유성음인 즈는 단어의 주로 중간 부분에 오게 되는데 회화에서는 원어민들은 주로 유성음보다 무성음이 편해서 용의성을 선택해서 본능이 자신도 모르게 쉬로 발음을 합니다. 이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leasure, pleasure, pleasure. 원어민이기 때문에 pleasure 정확하게 발음할 것 같지만 그렇게 발음을 안 하죠. 편하게 pleasure, pleasure 이렇게 편하게 발음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찰 조음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S와 Z, 그 다음에 슈와 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발음들의 공통점은 입천장 어디에도 혀가 닿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혀와 입천장 사이에 공간으로 그 통로로 공기를 호흡을 통과시켜 마찰을 시켜서 발음을 하게 된다라는 공통점이 있었고요. 이거 역시 조음점입니다. 자기 자신한테 마찰 조음점 발음들은 통로의 숨을 통과시켜 마찰시켜서 발음한다 라는 사실을 본능한테 가르쳐 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마찰 조음점 발음들은 정확하게 발음해야지 하는 것 자체가 한국식 고정관념입니다. 입천장과 혀 사이 공간 사이로 공기만 통과시키면서 편한 쪽을 선택하면 이 발음이 됩니다. 초성으로 오는 Z만 유의해서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문 폐쇄, 소리성, 문문, 성문 폐쇄 조음점에 대하여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문 폐쇄 조음점은 원어민들이 아시아인들에게 설명할 길이 없어서 설명을 못하고 있는 조음점입니다. 이 성문 폐쇄 조음점을 알게 되면 체스트 보이스인 영어의 참맛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문 폐쇄 조음점은 외국인인 아시아인들로서는 처음에는 매우 황당하게 느껴지는 조음점입니다. 하지만 체스트 보이스 고유의 조음점으로 이 성문 폐쇄 조음점을 알고 나면 체스트 보이스인 영어의 참맛을 알게 되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대들 많이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수고들 많으셨습니다.